자, 6점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에 매개 변수가 없는 리턴문을 한번 사용해 보자. 함수나 매개 변수나 함수에서 매개 변수나 리턴문은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결과값을 딕셔너리 형태로 리턴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해서 리턴해주는 예제를 만들면 리스트 같은 외부의 다른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누적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문만 있는 그런 함수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MK, make, person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사용자로부터 성명을 입력받아서 네임에 집어넣고 전화번호를 입력받아 폰에 집어넣습니다. 리턴을 할 때 키 값에는 name, value 값에는 키 값과 value 값으로 name은 입력받은 여기에서 홍길동 전화번호 1번 해서 키 값의 value 형태의 딕셔너리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로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고 딕셔너리 리스트에 append 추가해 어떤 형태로 어, 딕셔너리 형태의 리스트로 추가를 받게 되는 거죠.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을 각각의 번호 형태로 해가지고 입력받아서 어, 딕셔너리 리스트에 리스트는 거죠. 딕셔너리 형태이지만 리스트로 만들어서 추가. 그래서 그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를 DIC에 넣고 하나씩 출력해봐. 그러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값들을 입력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는 딕셔너리 형태의 리스트들을 발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입력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실습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홍길동. 전화번호 010-1111-1111. 그다음에 성명을 입력하세요. 김길동. 전화번호 222. 박길동 3333 3333. 예, 어펜드 추가하는 게 세 번이기 때문에 세 번만 딱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한 거 다 보여줘. 해서 한꺼번에 쫙 보여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딕셔너리 리스트, 리스트 구조다 그 얘기죠. 그 안에 있는 값들은 딕셔너리 형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프린트 딕셔너리 리스트 해보면 이렇게 딕셔너리로 채워져 있는 게 딱 보입니다. 어떻게
리스트인데 딕셔너리 형태로 개개의 리스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방금 사용한 예제를 조금 수정을 해서 함수 내부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딕셔너리 대신에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이 저장된 리스트를 외부의 다른 리스트에 추가하는 예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리스트에 저장된 DB에 저장할 때 아주 편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df make person list, 즉 사람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야.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어 봐. 그래서 new 리스트에 append 추가한 거죠. 성명을 입력하세요. 입력된 그 값을 리스트에, 전화번호 그 값을 리스트에, 주소 값을 리스트에. 그래서 return new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MK 리스트 한 사람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받아서 person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person 리스트를 잘못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 person 리스트를 person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그걸 출력해 보면 한 개씩 출력되는 거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입력된 형태로 하나씩 리턴하는 형태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입력하세요. 홍길동. 주소를 입력하세요. 했더니 반환되는 게 이렇게 하나씩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리스트 형태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함수에 여러 인수를 전달하는 거, 가변, 매개 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함수에 호출이 될 때 사용되는 인수의 개수와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는 같아야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변적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두게 되면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변적으로 입력되는 인수들을 우리는 튜플 형식, 튜플 하면 리스트하고 동일하지만 수정이 불가하다는 거죠. 튜플, 튜플 형식으로 가변 매개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이 가변 매개 변수는 어플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 아주 유리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변 매개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예제는 가변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 호출하는 예입니다.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의 수가 가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이썬에서 매개 변수의 종류는 선언 방식에 따라서 위치 매개 변수,
키워드 매개 변수, 기본값 매개 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선언된 매개 변수의 수만큼 인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변 매개 변수는 인수의 수를 필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인수를 우리는 투플로 받는 형식과 딕셔너리로 받는 형식이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하면 함수에 여러 개의 인수를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전달된 인수는 튜플이나 딕셔너리 형식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행되는 함수 내부에서는 튜플 또는 딕셔너리를 사용하듯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아스트릭 아규먼트 이게 이제 위치 매개 변수이고 튜플로 전달되고 두 개의 아규먼트 키워드가 가변 매개 변수로 딕셔너리 형태로 쓰인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여기에 튜플 형태의 가변 매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find max 몇 개가 들어올 줄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투플 형태야. 수정이 불가능해. 그래서 print 아규먼트의 타입을 딱 보면 아 얘는 튜플이야 라고 하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일단 max는 0이라고 집어넣고 거기 아규먼트에 들어오는 값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for 루프문을 돌려서 넘버에 집어넣습니다. max보다 크면 그 넘버를 max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를 해서 제일 큰 값만 리턴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ind max 10 하면 maximum number 그래서 가장 큰 수는 맥시멈 넘버 10입니다. 이게 딱 들어가는 거고요. 또 사용합니다. find max. 이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는 거죠. 가장 큰 거 찾아. 그럼 100이 딱 나오겠네요. 가장 큰 수는 1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투풀처럼 사용이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아규먼트의 타입은 튜플 타입이구나. 여기에 아스트릭, 별 아스트릭, 그리고 아규먼트의 타입도 다 튜플이다. 하나가 들어가든 10개가 들어가든 가변 길이만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가변 매개 변수와 리스트 결과 반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가변 매개 변수의 예제를 응용한 겁니다. 가변 매개 변수로 전달된 여러 개의 리스트의 값을 세로로 누적한 겁니다. 가로로 들어간 거를, 가로로 들어간 값들을 다르게 들어간 거죠. 세로로 누적해서 180, 180, 180, 100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튜플에 담긴 리스트들을 쌓아놓고 같은 인덱스에 위치한 값들의 합을 새로운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의 리스트에 담아놓고 과목별 총점을 계산을 해서 담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보면 메이커, 버티컬, 수직에 토탈. 그래서 스코어의 리스트는 가변적으로 들어올 거다. 토탈 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걸 만들고 스코어 리스트라고 하는 가변 길이 매개 변수의 한 개 한 개를 리스트라고 하겠다. 그리고 enumerate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스코어 값, 그러면 해당하는 인덱스, 토탈 리스트의 i 번째에다가 스코어를 누적하는 거죠. 그러면 i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에 해당되는 값들이 거기에 딱딱딱, 딱딱딱 누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except 예외 만약에 처음 저장되는 위치라면 새로운 스코어로 집어넣어라. 토탈 리스트에 append 추가해. 왜냐? 그 스코어라고 하는 값을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리턴을 할 때는 토탈 리스트에 우리가 비어 있는 토탈 리스트가 새로 한 개씩 누적해서 들어갔겠죠. 그거를 누적해서 집어넣어라. 리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리스트 지금 make a vertical total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리스트 하나, 리스트 둘, 리스트 세 개인데 여기에는 어, 인덱스 0, 1, 2, 0, 1, 2, 0, 1, 2, 3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토탈 리스트에 누적하면 180, 180, 180, 100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80, 180, 180, 10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인수를 딕셔너리 가변 인수로 전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여러 인수를 튜플에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여러 인수를 키워드 인수로 전달받아서 딕셔너리 구조로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예제입니다. 딕셔너리 구조에 전달하는 방식도 매개 변수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아스트릭 두 개, 딕셔너리 아규먼트다. show 딕셔너리 아규먼트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블록문에 봤더니 먼저 프린트, 밸류에 해당되는 값을 다 출력해. 그래서 지금 딕셔너리 밸류에는 홍 25, 서울 코리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다 출력해. 밸류 값 이거 싹 다 출력된 겁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아규먼트의 키 값에 해당되는 거를 키 값에 가져와. 키 값에 해당되는 값 가져오고 그 키 값에 해당되는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해. 키가 세개이니까 세 개 출력되겠죠. name, ace, address. name, 홍, ace, 나이 25. 그다음에 address,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프린트 딕셔너리의 밸류 값을 한번 출력해봐 했던 밸류만 출력한 거죠. 쫙 이렇게 출력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프린트 딕셔너리의 아규먼트에 키 값도 한번 출력해봐 했더니 키 값은 name, age, addres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딱 보입니다. 그랬더니 키, name의 홍, age의 25, address의 서울 이렇게 나온 거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인수를 딕셔너리 가변 형태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에 포함된 내부 리스트의 인덱스를 찾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구조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단순 리스트에 해당하는 값이 몇 번째의 인덱스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의 내용으로 포함된 내부 리스트에서 특정 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능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데 find index, 내가 원하는 값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리스트를 넣어주고 밸류 값, 이 밸류 값이 이 리스트의 몇 번째인지를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for 인덱스 i하고 in list, 즉 enumerate 넣어준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인덱스와 리스트 값을 탁탁 넣어줍니다. try 시도하는 거죠. in list의 인덱스, 즉 value에 해당되는 리스트 값을 찾아줘 라고 하면 i 값이 딱 인덱스 값이 나오는 거죠. except 예외 없으면 continue 없으면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끝까지 돌고 나면 야 네가 원하는 그 밸류 값이 여기 리스트에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find index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리스트가 어떻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의 리스트 뭘로 1, 2, 3, 5, 100, 200, 4,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찾아줘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00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록의 리스트에 해당되고 값이니까 하나, 0, 1, 2, 2번에 있겠네. 3, 딱 봤더니 이 100이라고 하는 프린트 100은 인덱스 몇 번째 인덱스입니다. 라고 하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i가. 그랬더니 2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은 2번째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100은 두 번째 인덱스야. 그래서 인덱스 이거 돌기 전에 프린트 리스트 한번 출력해주고 그리고 프린트 밸류 한번 출력해주고 돌게끔 해주겠습니다. 수정한 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리스트는 여기고
100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100은 리스트에 0, 1, 2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3 찾아줘 하면 답은 1 나오겠네요. 3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더니 3은 첫 번째야. 이게 이제 이걸 3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개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번째야.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점 포맷. 근데 이 3을 어떻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까다롭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키워드 인수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